쉿, 너만 들어. 3월이 지나가는 이맘때가 되면 나의 마음에 알람이 울리듯 그녀가 떠오른다. 세상이 하얀색으로 붓칠을 시작한 그맘때쯤 그녀를 만났다. 그날따라 벚꽃이 왜 나의 눈에 가득하게 들어왔던 건지 모르겠다. 내 삶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하루하루를 어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있었던 그때, 눈 깜짝할 사이라도 꽃구경 따위는 나와는 어울리지 않았었다. 벚꽃이 막꽃망울을 터뜨리며 자태를 뽐내고 있었던 그날, 그렇게 나의 눈에 맑은 벚꽃무리가 들어왔다. 그래서였을까? 그날의 난 평소와 분명 달랐던 것 같다.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 내 고단한 삶을 잠시 잊고 싶어졌다. 우윳빛 꽃길을 따라 걷고 싶어졌고 그렇게 한 정거장 정도를 걸었던 것 같다. 시간을 보니 이제 버스에 올라 여느 때와 같은 나의 가야 할 길을 가야만 했다. 오늘만큼은 어제와는 다른 길을 가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나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오늘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그때 거짓말처럼 그녀가 내 눈에 들어왔다. 버스 정류장 옆 벚꽃 나무 아래 서 있었는데 하얀 원피스가 갸냘픈 그녀에게 청순함을 더했다. 그녀를 보자마자 나의 가슴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20회가 넘도록 여자친구를 만나본 적도 혼자 좋아해본 적조차 없었다. 나에게 사랑이란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본 것이 전부였다. 어릴 적이라 아버지의 죽음은 내 기억 속에 없다. 아버지가 진 빚을 떠안고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께서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으셨다. 오히려 빚으로 넘어갔던 집에서 어머니가 가지고 나오신 건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문패였다. 하얀 보자기에 소중히 싸서 보관해 두셨고 매일 밤 잠자기 전 어머니는 그 문패를 꼭 한 번씩 꺼내보시며 혼잣말을 하셨다. 어머니와 나를 힘들게 하고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난 어린 마음에 미워했었고 그렇기에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 사랑이란 내가 책임질 수 없다면 시작도 말아야 한다는 단호한 다짐이 있었기에 섣불리 만남조차도 시작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난생 처음 본 그녀에게 빠져버렸다. 누구든 처음 본 순간 사랑이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었다. 타고 가야 할 버스가 오는지 그녀는 다가오는 버스에 시선을 돌렸고 그 버스는 내가 타고 가야 하는 버스였다. 오늘 행운의 여신도 내 편인 것 같았다. 그동안 꽉 막혀 있던 내 인생이 처음으로 술술 풀릴 것만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다. 그녀가 먼저 버스에 올랐고 뒤이어 내가 버스에 올랐다. 그녀가 앉은 자리가 잘 보이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내가 앉아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순간 너무 당황하여 티를 안 내려고 다른 곳을 응시했는데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다. 용기를 내어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그녀 쪽을 바라봤는데 그녀가 옅은 미소를 띠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오늘이야말로 완벽하게 운수 좋은 날이 되려는가 싶었다. 나도 모르게 멋쩍게 웃고 말았다. 그런데 순간 그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창가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다.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당황스러웠고 그녀가 날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그녀가 내리려는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내려야 할 정류장이었지만 차마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날 스토커라고 오해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한 정거장을 지나서 내리기로 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벨을 누르지 않고 그냥 서 있었고 버스는 정류장을 이미 지나고 있었다. 순간 이제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자신있게 벨을 누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옆에 섰다. 내려야 할 정류장에 버스가 섰고 문이 열렸는데 그녀가 이번에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나도 그녀가 내리길 기다리며 머뭇거리고 있는데 앞에 버스 운전기사 분께서 거기 학생, 얼른 안 내리고 뭐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난 다급해져서는 그녀에게 안 내리실 거냐고 나도 모르게 말을 걸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녀가 기다렸다는 듯이 버스에서 내렸고 난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홀린 듯 따라 내렸다. 그녀가 앞서 걷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병원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 정거장을 지나쳐서 내렸기에 평소보다 좀 더 걸어야 했지만 그래서 더 좋았다. 벚꽃길을 따라 걷는 그 길이 영원토록 이어졌으면 하는 유치한 생각에 빠져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뒤돌아섰다. 너무 당황해서는 나도 모르게 손사래를 치며 나도 이 길로 가야 한다면서 어머니가 입원하신 병원에 가는 중이었다고 횡설수설 말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녀는 나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띠며 병원에서 본 적이 있다고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간호사로 그 병원에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 나를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날은 휴무일인데 잠깐 볼 일이 있어 병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대학교를 휴학하고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내 처지에 대해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불과 몇 분 전에 처음 만난 사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가까운 사이로 느껴졌다. 병원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의자에 앉아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눴다. 아니, 그녀는 거의 듣기만 하고 물 만난 듯 나 혼자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는 게 맞을 거다. 그때였다. 2층 병실에서 어머니가 내 쪽을 보고 계신 게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어머니가 나를 보고 다급하게 손짓을 하시는 게 보였다. 곧 올라간다고 손짓을 했는데도 어머니의 손짓은 멈출 줄 몰랐고 멀리서 봐도 표정이 안 좋으셨다. 아무래도 뭔가 몸이 많이 불편하신가 싶어서 난 그녀에게 가봐야겠다고 말하려는데 순간 웃음기가 싹 사라진 그녀의 얼굴을 마주했다. 어머니가 걱정되어 그녀의 대답도 듣지 못한 채 2층 어머니 병실로 뛰어 올라갔다. 어머니는 오히려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나를 보고 괜찮냐고 물으시는 거였다. 뒤이어 옆에 함께 입원해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다. 나와 함께 있던 그녀는 온몸에 피투성이를 하고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귀신이라고 했다. 방금 전까지 나에게 꽃같이 웃어주던 그녀가 사람이 아니라는 그분의 말은 믿겨지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이 올 때가 되었다며 밖을 내다봤는데 마침 의자에 앉아있는 나를 보게 되었고 신나서 혼잣말을 하는 게 눈에 이상하게 보였다고 한다. 어머니 옆자리에 입원하고 계셨던 무당 아주머니가 나를 내려다보시고는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 있는 여자 귀신한테 홀렸다면서 얼른 올라오게 하라고 하신 거였다. 모두 지어낸 이야기로 들렸다. 두 분의 만류에도 정신없이 다시 그녀와 앉아있던 의자로 달려갔지만 그녀는 없었다. 여기저기 병원 곳곳을 뒤져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반 미친놈처럼 병원 로비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엔 그녀를 만났던 버스 정류장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 그때 어머니께 문자가 왔다. 사진 한 장을 보내셨는데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보았다.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그녀가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나에게 눈부신 미소를 짓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곧이어 온 문자는 나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었다. 그녀는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초보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그녀에게 덮쳤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가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녀가 서 있었던 버스 정류장의 벚꽃나무가 잘려 있었다. 어제는 그리도 아름답게 꽃비를 흩날리던 벚꽃나무였는데 말이다. 처음엔 어머니 말씀대로 그녀는 귀신이었다고 지우려 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그 어떤 해코지조차 하지 않았고 답답하고 꽉 막혀있던 내 응어리를 가만히 보듬어 주었었다. 그녀가 그저 누군가 예쁜 그대로의 모습을 기억해 주길 바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그녀를 평생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해마다 벚꽃 엔딩이 들려올 때쯤 나를 향해 눈부시게 미소 짓던 아름다운 그녀를 기억할 것이다.